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원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영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자, 먼저 부천 산업진흥원장 선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산업진흥원장 선임에 관련한 언론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과거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출발해 지난 2019년 이름을 바꾼 부천산업진흥원,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로봇, IoT 등 첨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주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지난 3월부터 원장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임기 만료 2달 전에 신임 원장에 대한 공모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원장 선임과 관련한 내부 문건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새 원장 선임을 미루고 부천산업진흥원의 원장 임기 만료가 2022년 3월 7일로 예정이 돼 있어 부천산업진흥원은 최초 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원장 선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즉 원장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원장 직무대행 계획안을 부천시에 보고합니다. 추진 사유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함이라는 정관을 토대로 새로운 원장을 뽑지 않고 지금까지 상임이사 직무 대행 속에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장이 돌연 사퇴한 것도 아니고 임기 만료 기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을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산업진흥원 실무자의 언론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면서도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진단을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전임 시장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선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 3월 달에 바로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산업진흥원에서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근거 있었던 지방선거 관련하여 전임 시장의 재선 여부 혹은 타 당의 시장 당선 여부를 놓고 신임 원장을 뽑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은 원장을 골라 뽑습니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 산업진흥원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의원이 아닌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부천시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입 산업진흥원장은 12월 2일부로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약 6개월 후의 일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을 뽑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 자리에 따라서 사람은 내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본 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38개의 자율방범 지대와 약 1000여 명의 자율방범 대원들이 부천시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38개의 초소 중 과연 몇 개의 초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초소일까요? 단지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2개의 초소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컨테이너 혹은 가건물입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부천시의 안전을 위하여 자정의 시간까지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의 언제 초소가 사라질까 불안감에 항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자정까지 근무를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적극 지원은 못 해줄지언정 언제까지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봉사를 이어가란 말입니까? 자율방범대 초소에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과 관계 부서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2023년 시승격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부천 시민과 함께하는 50주년 행사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중 도시 브랜드 변경, 즉 CIBI 변경하는 사업을 이제 부천시는 시작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변경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본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2억 원의 예산만으로 도시 브랜드 변경이 완료가 될까요? 지난 2012년, 즉 10년 전에 BI, 즉 판타지아 부천을 적용한 부천의 진입 관문 총 5군데 공사비만 산출하더라도 약 21억 원이었습니다. 10년 전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번 도시 브랜드를 변경한다면 진입 관문 5군데 공사만 해야 될까요? 부천시 관내 BICI가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및 표지판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공직자분들이 차고 다니는 배지, 관공서에서 쓰는 수첩의 로고 하나까지도 10년 전 20억이란 예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30%도 되지 않아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부천 시민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시승격 50주년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 브랜드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10년 후에 시승격 60주년에 또 브랜드를 바꾸실 겁니까? 도시 브랜드 변경 사업은 10년만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 아닌 부천시의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하나의 마크의 의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100년 이상 부천의 얼굴이 되어줄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련되고 멋져 보일 마크가 나올 수 있겠지만 향후에 유행이 지나면 또다시 브랜드 변경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입니다. 고작 8개월의 용역을 줘서 어떻게든 50주년 안에 맞춰보려는 섣부른 사업 진행이 아닌 중장기적 사업 과제여야만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과 관계부서의 의견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 행정사무조사가 부결이 났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102억 2천만 원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2억은 부천시에서 잘못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금액입니다. 바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들어간 순수 예산이었습니다. 130억 원, 바로 일반동 전환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제외한 예산이고요.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이라는 시행 자체부터 잘못된 행정의 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천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가슴 아픈 사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조용익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동 전환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천 시민의 혈세 232억 원을 잘못 집행하고 또 3년이란 시간 동안 부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광역동이란 잘못된 행정을 시작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사과도 없다면 우리 부천시의 행정은 예산 써보고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인 행정입니까? 이제라도 실패한 행정에 누군가는 책임 있는 사과를 부천 시민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조영익 시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민분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선 8기 조영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이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부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시정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